오늘부터는 프로이드의 또 다른 저서 Three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Sex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에디션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저도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 책은 독일어 원서로 프로이드가 쓰는 책, 제가 이 책을 한 40여 년 전에 하이델베르그에서 독일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 독일 책들을 프로이드의 저서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이 원서를 대조하면서 해설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원서는 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이론에 관한 세 가지 논문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Drei Abhandlungen zur Sexualtheorie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Three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Sex 성이론에 관한 성이론의 세 가지 기여, 성이론에 기여한 것이 세 개다, 세 개 논문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이 영역본을 가지고 해설을 해 나갈 텐데, 제가 여기서 이 성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실은 성욕이론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리고 프로이드는 이 성욕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성욕이 만족되지 않아서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적 신경증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약물 치료가 많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면술을 일부 하고 프로이드는 체면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적 치료요법을 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에 드러내므로써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이 책들이 다가 신경증에 관한 이론서예요. 그러니까 성욕이 만족되지 않아서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적 신경증이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욕을 삐뚤어지게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즉 정상적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식으로 만족시키려 하거나 어른들이 잘못된 성욕을 보고 어린이들이 삐뚤어진 성욕을 갖게 될 때 신경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홀로머니는 장성한 딸 앞에서 자기 애인한테 애무당하는 걸 웃으면서 이렇게 딸에게 보여줬다는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은 이러한 장성한 딸 앞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정신건강상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강의,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 마지막 강의에서 젊은 처녀가 프로이드한테 찾아온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홀로 있지만 다른 애인하고 성교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신경증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 시절은 굉장히 안 좋고 이러한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성교 행위를 보고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안 받고 같이 웃어 넘길 수 있으면 괜찮겠죠. 신경증이라는 게 이제 신경을 써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성교 행위 벌거벗고 외간 남자하고 노는 걸 보고 충격을 안 받을 사람들, 특히 그런 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민한 딸이 말이죠. 여자는 예민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욕이 발생한다고 프로이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아 때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성욕을 만족시킵니다. 이후 신체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서 성욕을 만족시키고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까지는 부모에게 성욕을 느끼다가 성인이 되면서 타인의 이성에 눈을 돌립니다. 물론 20세 이상의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성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딸은 아빠에게 성욕을 느끼고 아들은 엄마에게 성욕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의 성욕이 건전하게 발전하면 성인이 되어서 히스테리적 신경증을 겪지 않고 원만히 이성 교제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신경증으로 인한 결혼 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욕이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성교 행위를 목격했거나 부모의 부부 싸움으로 어린 시절의 가정 생활이 불안했다면 이성에 대한 건전한 사랑을 발전시키기 힘들어집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성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녀는 나도 아버지처럼 혹은 엄마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성 교제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첫 성경험을 어떤 이유로든 너무 일찍 갖는 사람들은 히스테리적 신경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정으로든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갖고 성욕을 남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 방송 충주 지역에는 TV 생크 모임들하고 OTV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른들이 성인들이 어린 아이들 말하자면 한 10살 전후 10대 초반 이런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어떤 은밀한 곳에서 만나다가 이제 경찰에 잠복 근무하는 형사에 체포되고 이런 사건들을 봤는데 그런 범죄를 굉장히 엄히 다룬다는 걸 제가 직접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벌이 굉장히 세대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실 오후에 한데 모여서 집단 성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걸 히라보에서 OG라고 영어로 우리가 그룹 섹스라 하는데 참 안 좋은 것이에요. 우리 성인들이 상당히 주의를 갖고 어린아이들의 성적 발달을 지켜보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영어 교재에 들어가서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The sexual aberrations, 성적 일탈. 사회학적 용어인데 일탈은 어떤 궤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The fact of sexual need in man and animal is expressed in biology by the assumption of a sexual impulse. 인간과 동물에게 있어서 성적 욕구의 사실은 생물학에서는 성적 충동이란 가정으로 표현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과 동물이 어떤 갖는 성욕이 있잖아요. 성욕이 있다는 것은 성적 충동에 의해서 성욕이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his impulse is made analogous to the impulse of taking nourishment and to hunger. 이러한 충동, 다시 말하면 성적 충동은 영양 섭취를 하고자 하는 충동에 유사하며, 다시 말하면 to hunger는 is made analogous to hunger에 걸리죠. 배고픔과 유사하게 된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성행위 하는 것을 먹는다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여자 따먹었다. 제가 한 40여 년 전 첫 유학 갔을 때 20대 후반에 미조리주에서 어떤 학교 교정에서 지나가는 여학생이 나는 저 남자를 따먹었다. I ate him 하는 표현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여자들도 먹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행위 하는 것을 eat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배고픔에 비유했죠. The sexual expression corresponding to hunger not being found colloquially
science uses the expression libido. 배고픔에 상응하는 성적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science uses the expression libido. 과학은 이러한 표현을 libido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과학에서는 libido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거죠. 이게는 무의식에 있는 그 성적 충동, 이것이 libido라 하는데 우리가 sexual impulse를 달리 말하면은 libido라고 표현할 수 있다. 프로이드가 했는 말입니다. Popular conception makes definite assumptions concerning the nature and qualities of this sexual impulse. 이 popular는 people에서 온 말입니다. people, 사람들이죠. 무사람들, 일반 대중을 말합니다. 그것의 형용사형이 popular입니다. 우리가 팝송 할 때 popular 송을 줄여서 팝송이라 하잖아요. 대중들이 노래, 이게 팝송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이해, conception, conceive에서 온 말이니까 이해지요. 생각, 이해입니다. 즉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성적 충동의 성격과 질에 관하여, concerning은 about, regarding 이런 말이죠. 관한 명확한 가정이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해는 이러한 성적 충동의 성격과 질에 대해서 명확해진다 이 말이에요. It is supposed to be absent during childhood and to commence about the time of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turing process of puberty. 여기서 있던 성적 충동을 가리킨 대명사입니다. 이 성적 충동은 어린 시절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몸이 발달해가는 과정쯤 해서 about the time 그때쯤 해서 그리고 in connection with 그때와 관련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욕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It is supposed that it manifests itself in irresistible attractions exerted by one sex upon the other, and that its aim is sexual union or at least such actions would lead to union. 여기에 있던 대때를 가리키는 가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때 다음에 나오는 it manifest에 있던 성적 충동을 말합니다. 이 성적 충동은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manifest itself 어디에서 in irresistible attractions exerted by one sex upon the other. 한 성이 다른 성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 정할 수 없는 매력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 성이 다른 성에 하나만은 여기서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매력 있는 남자들 있죠. 여자들도 그러다 저 매력 있는 남자하고 한번 사랑을 나눠봤으면 한번 해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30대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들이 뭐 30대 때 왕성하니까 그런 표현들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미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어떻든 여자가 보통 이제 많이 풍기고 하니까 뭐 원섹스를 남자로 본다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원섹스가 되면은 여자가 바라는 이그저기든 내게 되는 irresistible attraction, 장할 수 없는 매력. 그러니까 뭐 화장을 지나고 나왔으면 뭐 한창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 20대 가성인이 되어서 이 신체는 다 발달되고 이럴 때 그 매력 남자들이 정할 수 없죠. 그 풍기는 매력, 바라는 매력 이걸 말합니다. 그 매력 속에서 나타나는데 and its aim 그리고 그 목표 다시 말하면은 성적 충동의 목표를 말합니다. is sexual union 그 목표는 성교입니다. 그렇죠?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교를 하려고 하겠죠. 응? 그 목표는 성교입니다. at least 적어도 such actions would lead to union 성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it is supposed that 이야절이 두 개니까 but
We have every reason to see in these assumptions a very untrustworthy picture of reality.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이러한 대단히 신뢰할 가치가 없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러한 면을 보게 될 모든 이유가 있다는 말은 이유가 많으면 명확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명확하게 되는 것은 현실의 이러한 신뢰 가치가 없는 면이 이러한 가정 속에서 없는 이러한 현실의 신뢰 가치가 없는 면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죠. On cross-examination, they are found to abound in errors, inaccuracies, and hasty conclusions.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면 누구 싸웠고 they는 이러한 가정들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error, 잘못이 많고 inaccuracy, 부정확함이 많고 성급한 결론이 많게 드러나게 됩니다. If we introduce two terms and call the person from whom the sexual attraction emanates the sexual object and the action towards which the impulse strives the sexual aim, then the scientifically examined experience shows us many deviations in reference to both the sexual object and sexual aim, the relations of which to the accepted standard require thorough investigation. 긴 문장인데요. 자, 하나씩 보면은 우리가 두 용어들을 도입해가지고 그 성적 매력이 발하게 되는, 나오게 되는 그 성적으로 아주 이런 섹시한 여자를 하죠. 섹시 그 있죠, 사실. 선천적으로. 남자도 있습니다. 전에 섹시한 중동의 남자 5인이 TV에, 5명이 TV에 소개돼서 나오는데, 우리 남자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자들이 얼마나 그 남자들에게 끌릴까.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외국에 가면 외국 공항에서부터 젊은 여자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적 매력이 풍기는 이러한 사람을 the sexual object, 성적 대상이라고 부르고, 요게 한 용어고, 둘째, 그러한 성적 충동이 이끌려지는 나아가게 되는 충동이 어디로 나가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성적 충동, 성욕,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죠. 여자를 따라가게 되겠죠. 제가 남자 입장이니까 성적 대상을 여자로 봅시다. 그 행위를 그 성적 충동이 이끌어내게 되는 그 행위, 쫓아가는 그 행위, 그것을 sexual aim, 성적 목표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용어죠. 첫째는 sexual object, 둘째는 sexual aim 한다면 그 다음 then 주제의 시작을 알리죠. 특히 if절이 길 때, 종속절이 길 때 주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주절 앞에 then을 붙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검토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일탈을 보여준다. 성적 대상과 성적 목표 두 가지에 관련한 많은 일탈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 the relations of which, 관계가 to the accepted standard,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으로는 require thorough investigation, 철저한 조사를 요한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원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Vielen wir zwei Termini ein.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도입해 본다면, 이 구절이죠. Heißen wir die Person von welcher die geschlechtliche Anziehung ausgeht, das Sexualobjekt.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용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세마이콜론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적인 매력이 풍겨 나오는 사람을 성적 대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die Handlung nach welcher der Trieb lenkt, das Sexualziel. 행위죠, die Handlung.
이러한 그 성적 충동이 이끌어내는 행위, 성적 충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행동, 옮기는 행동을 성적 목표라고 부른다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의 시작은 So weißt uns die wissenschaftliche Geschichte Erfahrungen zahlreiche Abweichungen in Bezug auf beide Sexualobjekt und Sexualziel. 무슨 여기까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으로 검토된 경험이 zahlreiche Abweichungen, 수많은 일탈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 뭐와 관련하여 in Bezug auf beide, 두 가지 성적 대상과 성적 목표와 관련한 수많은 일탈을 보여주게 되는데, 나하 deren Verhältnis, 이 두 가지 관계, zur angenommen Norm,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 사회적 기준, 뭐 어떤 규범으로 볼 때는 eingehende Untersuchung, 정확한 조사를 폴데르트 요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